혹시 품질 관리, 특히 자동차 산업 쪽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FMEA 심각도 등급, 이거 진짜 꼭 아셔야 하거든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업무가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만든 부품 하나 때문에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난다면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FMEA에서 말하는 심각도라는 게 대체 뭘까요? 간단해요.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최종 사용자, 그러니까 운전자한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재는 척도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모든 평가는 무조건 고객 입장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1점에서 10점까지 보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주 쉽게 4가지 핵심 카테고리로 싹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가장 심각한 치명적 위험부터 시작해서요. 기능 고장, 편의성 문제, 그리고 외관 결함 순서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이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말 그대로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거나 정부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인데요. 심각도 점수로는 10점과 9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10점하고 9점. 둘 다 엄청 위험한 건데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사전 경고가 있냐 없냐 이겁니다. 10점은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쾅 하고 위험이 타지는 거고요. 9점은 그래도 경고등이라도 켜져서 운전자가 뭐지? 하고 아주 잠깐이라도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훨씬 와 닿을 거예요. 운전하는데 갑자기 핸들이 휙 잠겨버린다거나 브레이크 호스가 뽕 터져서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경고가 전혀 없으니까 이게 바로 10점짜리 고장인 거죠. 반면에 엔진 과열 경고등이 번쩍 들어온 다음에 엔진이 멈춘다거나 엔진 체크 불이 들어와서 배기가스 관련 문제를 알려주는 건 그래도 경고가 있었으니까 9점짜리 고장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차량의 핵심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당장 안전을 위협하는 건 아니지만 운전자를 정말 화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기에는 8점과 7점이 해당돼요. 8점하고 7점은 운전자가 뭘 겪느냐로 딱 나뉘어요. 8점은 아예 시동이 안 걸리는 것처럼 기능이 완전 먹통이 된 상태. 한마디로 차가 쓸모없게 된 거죠. 반면 7점은 차가 가긴 가는데 엑셀을 밟아도 영 힘이 없고 빌빌거리는 것처럼 기능이 확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듣게 될 고객 불만 사항들이에요. 스타트 모터가 고장나서 차가 아예 안 움직인다? 이건 기능 상실이니까 8점. 근데 엑셀을 꾹 밟아도 차가 잘 안 나가거나 브레이크가 스펀지처럼 폭폭 꺼지면서 밀린다. 이건 기능 저하, 바로 7점인 거죠. 자, 이제 심각도 등급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요, 운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차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에어컨이나 오디오 같은 것들이요. 6점과 5점의 차이를 저는 짜증 지수라고 부르고 싶네요. 6점은 파워 윈도우 스위치가 아예 고장나서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기능이 완전히 사망한 상태고요. 5점은 에어컨 틀었는데 미지근한 바람만 나오는 거, 작동은 되는데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그런 성능 저하를 말해요. 차가 굴러가는 거랑 고객 만족은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딱 좋은 예시죠. 에어컨이 아예 켜지지도 않으면 6점. 근데 켜지긴 하는데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면 5점입니다. 스피커가 여러 개인데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는 것도 5점에 해당되겠죠. 드디어 마지막 4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여긴 이제 가장 미묘한 문제들이에요. 고객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느끼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외관이나 소음, 촉감과 관련된 결함들이죠. 이 영역은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좀 재밌어요. 과연 고객 몇 %가 이걸 알아채고 불평할까? 이걸로 점수를 매기거든요. 4점은 대부분 한 75% 정도의 고객이 알아챌 만한 문제고요. 3점은 절반 정도, 2점은 정말 예민한 소수의 고객, 한 25% 정도만 인식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결함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시보드 한가운데에 누가 봐도 보이는 큰 스크래치가 떡하니 있다?
이건 4점이죠. 울퉁불퉁한 길 갈 때 트렁크에서 아주 희미하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건 한 3점. 그리고 문 안쪽 플라스틱 색깔이 미세하게 다른 거? 이런 건 정말 매의 눈을 가진 분들만 알아채니까 2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심각도가 뭔지 카테고리별로 쫙 훑어봤습니다.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높은 심각도 점수 이거 낮출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브레이크 고장을 우리가 노력해서 8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고요? 브레이크가 터진다는 그 결과의 심각성은 우리가 공정에서 뭘 어떻게 하든 바꿀 수 없는 그냥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FMA의 핵심 철학이 바로 이겁니다. 심각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는 낮출 수 없다. 대신 그 원인인 발생도를 관리하고 결함을 찾아내는 검출도를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해져요. 도면의 특별 특성, CCCC라고 표시된 심각도 9점, 10점짜리 항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심각도 점수를 낮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발생도를 1점으로 만들기 위해 누가 해도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풀프루프를 적용하고요. 검출도를 낮추기 위해 사람 눈이 아니라 비전 시스템 같은 자동 검사로 100%다 걸러내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모두 들으신 여러분, 앞으로 FMEA 문서를 딱 펼쳤는데 높은 심각도 등급을 봤어요. 그럼 머릿속에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할까요? 아, 이거 점수 어떻게 낮추지? 이게 아니죠. 이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만에하다 생기더라도 우리 공장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뭘 해야 하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전문가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